안녕하세요. 2026년 5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초거대 국책 사업 랜드브릿지를 두고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니다폴의 발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인 남부주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작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대에 그쳐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만 부각하며 환경 파괴나 생활 타전 상실 같은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야권은 정부의 정보 독점을 비판하며 시민들이 직접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천억 바트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방콕 시내 곳곳에 대규모 5개 광고를 내걸고 차기 방콕 시장 선거를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방콕에서의 삶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이번 캠페인은 교통과 치안, 보육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8가지 고충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국민당은 이번 광고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더 쉬워지는 편리한 방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세를 몰아오는 5월 5일 오후 5시 사미안 미타운에서 차기 시장 후보를 전격 공개하고 본격적인 선거 출정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8일 치러질 방콕시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든 국민당의 파격적인 행보가 민심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계의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가석방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자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콕 클롱프렘 중앙교도소 앞에는 이른바 레드셔츠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모여 탁신 전 총리의 석방을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오는 11일 오전 7시 가석방이 예정된 가운데 지지자들은 석방 전날부터 교도소 앞을 지키며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건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푸어타이 당 측은 탁신 전 총리의 귀환이 당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를 정신적 지주로 지칭하며 그의 복귀가 당내 결속력을 다지고 전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의 망명과 수감을 거쳐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탁신 전 총리가 향후 태국 전국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의 자택연금 전환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라차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미얀마의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태국은 아세안과 미얀마 간의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얀마 내부의 평화와 국가적 화해 프로세스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최근 시하삭 부총리의 미얀마 방문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안보 강화는 물론 닫혀있던 매속과 미야어리 국경 검문소의 재개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가 미얀마의 안정을 되찾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크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의 숙박 예약률이 반토막 나는 등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치명적인 미세먼지 문제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중소호텔 사업자들을 위한 부채 상환 유예 등 긴급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푸켓 등 주요 관광지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출국세 대신 입국세를 도입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관광객에게 거둔 자금을 대중교통 체계와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선에 직접 투자해 관광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관광 활성화 구호와 달리 현장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입국세 카드가 위기에 빠진 관광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누틴 총리가 주도하는 태국 정부가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는 6월부터 가정용 전력 사용량 중 첫 200유닛까지 요금을 유닛당 3바시아로 묶는 것인데요. 현재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약 20%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에너지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도 첫 구간에서는 인하 혜택을 똑같이 받게 돼 전국 약 2,300만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200억 밭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수혈돼 국내 기름값 산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직접 경제정책위원장을 맡아 민생 경제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에너지 백신 처방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 재정의 건강을 되찾으면서도 경제 활력은 유지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총 3조 7,880억 밭 규모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전년보다 8.4%나 줄여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빚을 늘리기보다는 강력한 부채 감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누틴 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예산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단 1밭의 낭비도 없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만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민간 협력 투자 등 다양한 대안을 활용해 메울 방침인데요. 재정 수지 개선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동남아시아 쇼핑 플랫폼의 양대 산맥인 라자다와 쇼피가 태국 내 판매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온라인 판매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인상안을 적용 중인 라자다에 이어 쇼피도 오는 6월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데요. 특히 쇼피의 경우 지난 4월 인상 이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요금을 올리면서 카테고리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대 17%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수수료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고도화와 판매자 지원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 셀러들 사이에서는 매출을 올려도 떼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급등한 수수료 부담이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 물가 전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들의 수익 강화 전략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내수 침체와 성장 둔화가 겹친 복합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현재 태국 경제가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 잡은 반면 소비자 물가는 목표치 상단인 3%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 산업 역시 비상입니다. 중동 관광객이 급감하고 항공운임이 치솟으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정부가 수천억 밭 규모의 부양책을 준비 중이지만 중앙은행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태국 경제의 심장인 소비와 관광을 위협하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노동자들이 인공지능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과 치솟는 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공정한 보상만큼이나 AI 기술 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AI가 하급 직무를 대체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태국 가계의 부채 보유 비율은 62%를 넘어섰고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0만 밭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먹거리와 공과금 등 생존을 위해 빚을 내는 가구가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대학생 10명 중 3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편 대출과 할부 서비스에 노출돼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물가와 부채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 속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방콕 시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하루 평균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 대중교통공사가 발표한 이용 통계에 따르면 현재 방콕과 인근 5개 줄을 잇는 107개 노선 중 가장 붐비는 곳은 수안사암과 사남차이역을 오가는 1-38번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하루 평균 11,800여 명이 이용하며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탕마삿 대학교 랑식 캠퍼스와 전승기념탑을 잇는 노선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용객이 가장 적은 노선은 하루 승객이 160여 명에 불과한 1-25번 노선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동무항 공항과 시내를 잇는 공항버스 노선들도 하루 이용객이 채 1,000명에 못 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공항 이용객들이 버스보다는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사 측은 노선별 이용객 편차가 큰 만큼 앞으로 노선을 최적화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방콕의 전철망이 속속 확충되면서 노선 주변의 빈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콕과 수도권의 미개발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가장 뜨거운 곳은 프라카논과 박나 일대로 전철 연장과 상업시설 확충에 힘입어 지가가 1년 전보다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인 방구어이와 방야이 일대도 퍼플라인 전철의 영향으로 25% 넘게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개발업자들이 전철 이용이 편리한 외곽의 빈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토지 가격의 상승은 결국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지가 급등이 투기로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우타이타니의 한 마을 주민들이 2달 넘게 붉은 녹물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붉게 변했고 수도꼭지에서는 쇠비린내와 함께 흙탕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물을 사용한 주민들은 원인 모를 피부 말진과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둔 일부 가정은 피난까지 떠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마을 상수도 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기존 지하수 관정이 무너졌지만 수리비가 없어 정수시설도 없는 농업용수를 임시방편으로 공급해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서 급수차를 동원해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언제까지 임시급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의 관문인 나콘 나차시마시가 만성적인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합니다. 나콘 나차시마시는 어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후된 상수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설치된 지 38년이 넘은 낡은 배관 탓에 공급되는 물의 절반이 넘는 55%가 땅으로 새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로 인한 예산 손실만 연간 1억 4천만 바트이 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누수율을 20%대까지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이 안착할 경우 하루 4만 톤 이상의 물을 아끼는 것은 물론 연간 약 1억 바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완나라 시장은 이번 협력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IT 기술이 태국 지방 도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앱으로 호출한 오토바이 기사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태국 정부가 불법 영업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사법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방콕에서 한 여학생이 호출 앱인 볼트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배정된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고 운전자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무면허 가짜 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이 주행 중 뛰어내려 가까스로 구조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디지털경제사회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영업 정지는 물론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운행 시작 전 실시간 안면 인식 등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 호출앱 기사 계정 10만 개 중 정식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선포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플랫폼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스리랑카 승려들이 대규모의 대마를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태국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던 승려 22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가방 속에 정교한 비밀 공간을 만들어 1인당 5kg씩 총 110kg에 달하는 대마를 숨겨 들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출국지였던 동무안 공항의 보안 검색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항 측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항 측은 국제 표준에 따라 모든 승객을 엄격히 검색하고 있지만 공항 검색의 1차적 목적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차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지만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마 소지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공항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적지 국가의 마약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꽃평안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교육을 해온 무허가 국제학교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군경합동수사팀은 최근 꽃평안의 한 교육시설을 급습해 현장 단속을 벌였는데요. 해당 시설은 고작 18명 규모의 보육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9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국적 학생들을 가르치며 대담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고용된 미얀마인 등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이 발견됐고 이 중 일부는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교의 실소유주는 이란인 부부로 밝혀졌으며 태국인 관리인을 앞세워 비인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운영자들을 무허가 교육시설 운영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하고 노동허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강사들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태국법을 무시하는 비인가 시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은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던 일본인들이 태국 이민국 수사팀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2일 방콕 수쿠미초이 33 인근에서 일본인 남성 2명을 필로폰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온몸에 문신을 새긴 일본인들이 관광객에게 마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수사팀이 잠복 끝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이들을 현장에서 덮쳤습니다. 수색 결과 오토바이 수납함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6g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마약이 본인들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민국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턱록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관광객으로 위장해 콘도 등에 거주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발 시 즉시 추방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들이 일본 내약 투자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속여 캄보디아 스캠센터에 감금하고 자금 세탁을 일삼아온 한국인 범죄 조직원이 방콕 도심에서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지난 29일 주태국 한국 대사관과의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던 31살 한국인 남성을 방콕 후에이광의 한 호어콘도에서 전격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을 캄보디아에 감금하는 등 악랄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관광 비자로 태국에 입국해 호화 생활을 하며 은신해 왔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의 가방 안에서는 마약이 발견됐으며 시약 검사 결과 투약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한국에서 강간상해와 마약 판매 등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위험인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남성의 비자를 즉시 취소하고 마약 소지 혐의 등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복제한 이른바 짝퉁 제품 수십만 점을 온라인에서 유통해온 중국인 일당이 태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 경제범죄수사국은 지난 29일 사뭇 브라칸과 방콕 일대 창고 5곳을 급습해 중국인 3명을 체포하고 가짜 화장품 70만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들은 틱톡이나 라자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창고 정리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정품이라고 속여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의 로고만 박힌 가짜였는데요. 경찰은 가짜 화장품의 경우 성분이 불분명해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국에서 의조품을 밀반입한 구체적인 경로와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과로 호주 당국의 감시를 받던 50대 남성이 보트를 타고 태국으로 미립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지난 29일 폰켄의 한 주택을 급습해 호주 연방경찰이 수배 중이던 57살 리차드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리차드는 과거 수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로 인터폴의 상습범 정보 공유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출국 금지 상태였던 그는 태국으로 돌아간 아내를 만나기 위해 호주 퀸즐랜드에서 직접 보트를 몰고 망망대해로 나섰는데요. 무려 5개월간의 항해 끝에 태국 해안에 도착해 아내가 있는 콤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검거 당시 리차드는 노트북을 부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리차드는 아내가 보고 싶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동 성범죄자의 미립국이 지역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법 절차를 마치는 대로 그를 호주로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몰래 들어오던 중국인 남성 5명이 군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 체포됐습니다. 자교 국경 수비대는 아란르트텟 인근 숲속에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일행을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일행 중 한 명의 소지품에서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0여 장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여행 중 길을 잘못 들어 태국으로 넘어온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캄보디아 포이펫 일대에서 사기 조직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미립국하려던 스캠 조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을 즉시 경찰로 압송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태국 내 콜센터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정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국경 인근 자연 통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 미립국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3일 저녁 방콕 인근 도로에서 리튬 배터리를 실은 화물차가 폭발하며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는 오후 7시 30분쯤 차층사오 방박공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화물차에 실려있던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가 원인 모를 이유로 폭발하면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리튬 배터리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이 특수 소방차를 동원한 끝에 1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폭발 당시 열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부를 지나는 고속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과 함께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낙하물 사고를 우려해 방콕 방향 고속도로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험물인 배터리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대형 포대에만 담긴 채 허술하게 운반된 정황이 포착돼 부실한 적재 방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파손된 고가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남편이 승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아내에게 3명의 동거를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태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불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려진 이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승려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스님과 셋이서 함께 살자는 상식 밖의 제안을 들었는데요. 결국 A씨는 단돈 6천 반만 챙겨 집을 나온 뒤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불륜 장소로 지목된 나콘나차시마의 한 유명 사찰 측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찰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승려가 소속 승려가 아닌 잠시 머물다 떠난 객승일 뿐이라며 사찰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해당 승려는 다른 지방으로 거처를 옮겨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계율을 어긴 승려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측은 종교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푸켓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거의 다 먹은 뒤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내지 않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5월 3일 한 외국인 관광객 일행이 볶음밥 등을 주문해 식사하던 중 갑자기 점원을 불러 벌레가 나왔다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년 동안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식당 주인은 즉시 사과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난 뒤 접시를 치우던 주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불에 볶은 음식에서 나왔다는 벌레의 형체가 너무나도 멀쩡했기 때문이에요. 의구심에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식사 도중 어디선가 미리 준비한 벌레를 꺼내 몰래 접시 옆에 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평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자주 대접해온 식당 주인은 음식값 몇 푼보다 양심을 속인 행위가 더 씁쓸하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콩깨네 한 원룸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 방세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입주민 A씨는 혼자 살며 밤에만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한 달 전기료로 무려 6,960유바시 청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방세인 3,500밭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고지서에 찍힌 사용량은 일반 가정의 몇 배에 달하는 774유닛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전력청 요금의 2배인 유닛당 9밭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요금 단가도 문제지만 1인 가구에서 나올 수 없는 사용량이 찍힌 것을 두고 계량기 조작이나 노후 가전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의 세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일부 숙박시설의 전기료 바가지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태국인들의 유별난 샤워, 사랑이 통계로 증명됐습니다. 최근 한 통계 매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일주일 평균 10일의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샤워를 자주 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1위는 주당 14회를 기록한 브라질이 차지했고 콜롬비아가 12회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대부분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진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습도와 대기 오염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샤워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열기를 식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휴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호주 등 서구권 국가들은 주당 7회에서 8회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는데요. 이는 서늘한 기후뿐만 아니라 물 절약 캠페인 등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줄기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태국인들에게 샤워는 이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